키다리 아저씨는 다양하게 해석되는 소설이다. 가장 최근에는 이 이야기를 그루밍 성범죄의 원형을 그린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돈 많은 유한계급의 남성 후원자가 고아원의 불쌍한 소녀를 후원하면서 편지를 쓰게 하고 행동을 통제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스토리라인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나 많기는 하다. 이 소설의 작가는 진 웹스터, 마크 트웨인의 조카 손녀이기도 하다는데 문장력이나 구성력이 핏줄을 통해 전해지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황석영과 홍이담의 딸 황여정도 등단한 소설가라든지 제인 에어의 작가 샬롯 브론테와 폭풍의 언덕의 에밀리 브론테가 자매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는 하다. 주인공은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다. 이 책은 제루샤 주디 에벗의 성장기이다.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은 제루샤 에벗. 제루샤는 어느 묘지에서 가져온 이름이고 에벗은 전화번호부 앞쪽에서 따왔다. 제루샤 에벗은 이 이름을 끔찍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디라는 이름을 만들어 자신에게 선물한다. 그만큼 주디는 소설 전체에서 주체적이다. 이 시기에 여성 작가들이 쓴 소설 속 여성 주인공들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구성은 독특한데 전체 6장 중 1장만 작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다. 1장은 제루샤 에벗의 배경과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이 시작된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제루샤 에벗, 그러니까 주디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되어 있다. 편지글은 모두 주디가 대학생일 때를 배경으로 한다. 키다리 아저씨의 시점에서는 한 줄의 문장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다리 아저씨의 생각, 그의 질투, 그가 느끼는 당혹감과 사랑의 감정, 심지어는 그의 사상까지 주디의 편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이것이 내가 놀랍다고 말한 문장력, 구성력이다.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는 저비스 펜들턴이라는 이름의 부유층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주디가 있던 고아원의 가장 거액을 후원하는 거부이며 고아원 평의원으로 언급된다. 평의원은 요즘이라면 아마도 고아원 운영위원 혹은 이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 아무튼 주디는 펜들턴에 의해 후원하고 싶은 아이가 되는데 그 계기는 주디가 써낸 우울한 수요일이라는 장문이었다. 고아원을 답답하게 묘사하는 불만 어린 글이었는데 그 문장력을 본 저비스는 교육시킬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표절 사건으로 위신의 상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문단의 큰 산인 소설가 신경숙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 학교를 다녔던 신경숙이 학교를 나오지 않자 선생님이 회사로 찾아가 등교를 설득했단다. 학교는 나왔지만 선생님은 반성문을 면제시켜주지는 않았는데 이 반성문을 본 최홍희 선생님, 후에 서울시 교육위원이 됨, 이 소설을 써보라고 권유했다는 이야기이다. 자고로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런데 아무튼 비록 아저씨라고 불리지만 젊은 갑부였던 저비스가 이 고아원이나 주디를 후원하고 있던 이유는 저비스 펜들턴의 사상 때문이었다. 소설에서는 주디의 편지글을 통해서 저비스가 사회주의자라는 설명이 나온다. 키다리 아저씨의 친척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주디는 저비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의 자상함을 언급하며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사회주의자라면 자신도 사회주의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어느 날은 만세, 저도 사회주의자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시대 배경이나 행태를 보면 저비스가 품은 사회주의 사상은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식 사회주의가 분명해 보인다. 노동자를 위해 일하지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삼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지는 않으며 정보 관료나 지식인, 정치인들을 사회주의로 설득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다. 이들의 사회주의 전략은 그런 의미에서 침투이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으며 점진적 개량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영국 노동당의 창당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의 지분이 있기도 하다. 이 소설을 멜로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조금은 싱겁고 어느 정도 흔하다고 볼 수 있는 할리퀸 유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빨간머리 앤이나 제인 에어와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한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그루밍 성범죄 아니냐 하고 단정한다면 그다지 할 말이 없어져 버린다. 오히려 이 소설은 여성 작가의 이야기이며 돈 많은 사회주의자 아저씨의 어떤 오만과 계획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주디의 주체성과 성장이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SF 작가 듀나는 이 소설을 자신이 본 책 중에서 사회주의자가 나오는 최초의 소설이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소설에서 주디와 저비스가 사회주의자라는 점을 제거해버린 나류 작품들,
영화 등 연관 작품들이 아쉽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는다. 나도 동감했다. 가볍다면 가볍게, 의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임에는 틀림없다.